안녕하세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으로 인해 멘탈도 다 날아가고 정말 많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송장처럼 지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년 전 맞선으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맞선 당시 그 남자는 35살,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둘 다 홍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레 나오더군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과 저와의 생각이 비슷했기에 더 편했다라고 할까요? 생긴 것도 평범하고 멀끔한 복장의 매너도 좋아서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게 되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젊을 때처럼 불꽃이 튀는 연애를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좋은 취지로 사생활을 존중했던 부분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리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눈치채야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무튼 큰 다툼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이어왔었고 어느 날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던 하루였어요.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쯤 그 사람이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과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헤어졌는지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또 이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꺼내나. 그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양심 고백의 이유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받아줬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헤어졌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느냐며 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고심 끝에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서로 노력하자고 하며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끝내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혼집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게 더 좋을 듯 해서 결혼 다음날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씻는다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근데 씻으러 들어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아서 문 너머로 물어봤죠. 아직 멀었냐고 물어보니 다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나도 씻고 싶다고 하니 금방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20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면서 슬슬 화가 나더군요. 지금 들어간 지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제 다 했으니 나간다고 대답해서 저는 얼른 씻고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하수구가 막혔나? 제 성격이 조금 급한 부분도 있던 터라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하지만 말을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디 미끄러져 다친 건 아닌 거 같고, 아님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애써 화를 누르며 또 기다렸죠. 결국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버렸고 끝끝내 참다 못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걸 들고 변기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놨는지 안경엔 김까지 서려 있어서 더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그 길로 곧장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나와 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한 시간 동안은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 마음이 가라앉혀지고서야 일단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정이 되더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어렵게 그 상황과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듣고 아빠는 바로 그 나쁜 자식의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엄마는 저를 껴안으며 같이 우시고 아빠랑 남동생이 그 자식 가만두지 않는다고 신혼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와 엄마도 뒷자리에 타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만 신혼집에는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고 그 집에 제 물건이 있는 것조차도 역겹다고 생각해서 대충 제 집만 챙겨서 다 같이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집으로 돌아가니 내가 도대체 1년 동안 이런 남자친구를 만난 게 너무 창피하면서도 분하고 부모님을 보기엔 너무 염치가 없단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남자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말이죠.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인가 봐요. 예전 남자친구도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짓거리로 상처를 주더니 정말 한숨만 나오고 이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도저히 창피해서 당분간 혼자 지내야겠어요. 그리고 축의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서지를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도 채 안 되어서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냥 친척분들은 평생 한번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 지인들과 친구 그리고 회사 직장 동료들한테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제가 피해자니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한숨만 늘어가고 이 상황을 빨리 잊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클 따름입니다. 오늘까진 충격 속에서 송장처럼 보냈지만 내일은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